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오랜만에 코스피가 큰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반도체 대장주들 그리고 자동차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한 탄력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장중 고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3010선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4%가량 상승한 3013포인트로 마감하면서 14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3000P를 회복하는 데 성공한 건데요. 특히 삼성전자 10개월 만에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1% 가까이 내린 채 마감을 했습니다. 1032선의 종가를 체결했는데 카카오게임즈와 HLB 등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선 개인이 1조 3천억 원의 강한 매물을 출회했고요. 반면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냈습니다. 외국인 8천억 원, 기관은 5,600억 원가량의 싼끌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반대로 개인이 나홀로 매수 우위를 보여줬는데요. 2천억 원 가까이 담아낸 반면 외국인은 1,300억 원, 기관은 6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순환매 장세 속에 이 포트폴리오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관련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 시간 더욱더 특별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연금술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연금술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 장이 정말 많이 이상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게임 그리고 엔터, 컨텐츠 업종들 중에서 메타버스나 아니면 NFT랑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계속해서 급등세가 이제 연출이 됐는데요. 이런 그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다 예상을 했지만 결국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해당 업종들이 상승세가 이제 급격하게 꺾이고 또 그동안 소외를 받아왔던 반도체라던가 자동차 같은 업종들이 갑자기 또 매수세가 쏠리면서 참 요즘 같은 경우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매매 타이밍을 잡기가 정말 어려우실 거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 본인만의 어떤 확실한 투자 원칙을 잘 세우시고 그 투자 원칙 하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보유 종목들, 포트폴리오가 정말로 그렇게 나쁘지만 않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로 또 매수세가 쏠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조금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방송에서도 향후 주도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오늘 방송 끝난 이후에 무료 방송에서도 2022년 내년을 대비해서 약 한 10배 정도의 상승이 가능한 그런 이제 종목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TV 방송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 또 방송 후에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연의 펀더멘털이 탄탄하다면 수단매 장세 속의 그 기회를 포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계좌에 담겨있는 포트폴리오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요.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로 입장하면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홈페이지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를 검색해 주셔도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요. 연금술사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방송 예정을 꾹 하고 눌러주세요. 방송 끝나고 바로 그 직후에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하니까요. 저희 함께 열심히 달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별별 이슈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강세로 인해서 코스피가 3,000선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는 머니투데이의 기사입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가 3,010선을 회복한 채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지난 주말 메모리 반도체 D램 업계 3위인 마이크론이 급등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론은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을 강하게 담아냈네요. 삼성전자 5%대 강세로 마감하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 견조한 움직임 계속해서 이어갔고요. 결국에는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인 채 마감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요, 탄력이 더 좋았습니다. 오늘 장중 8%대 강세 움직임까지 포착이 됐었는데 종가 때도 7%대 견조한 움직임 유지를 했고요. 11만 9,500원, 12만 원 부근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는 14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으로 3,000선을 회복한 채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과연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따뜻한 온봉을 맞이했지만 2차 전지와 게임주는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는 하루였습니다. 한국경제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1%대 상승 마감을 했다면요. 코스닥은 한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메타버스 관련 게임 기업과 2차 전지 소재 기업의 주가가 곤두박질 치면서 1%대 가까운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 주가 상승이 가팔랐던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까지 10% 가까운 급락세를 이어갔는데요. 9.7%가량 밀리면서 97,000원 선까지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2차 전지 대장주라 불리는 LNF 같은 경우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됐습니다. 6%가량 하락세 보이면서 장중에는 22만 원 선까지도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장 막판에는 아래꼬리 살짝 달면서 23만 2,30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관련 종목들 다시금 상승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파이낸셜 뉴스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에 대해서 많은 이슈가 오늘 있었죠.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전 세계 TV 프로그램 1위의 이름을 올리면서 오징어 게임 흥행에 이어서 연이은 K 콘텐츠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게 보여줬는데요. 지옥의 흥행으로 인해서 제작비를 놓고 제주는 한국 콘텐츠가 부리고 돈은 넷플릭스가 가져간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렸는데 콘텐츠 관련 업종들 순환배를 돌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 잠시 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별별 이슈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을 나눠볼 텐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자세한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4거래일 만에 3,000포인트를 회복한 채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게요. 반도체 업종, 그동안 소외받던 그 업종들이 상승세를 좀 기록했다는 게 좀 놀랐거든요. 네, 이러한 추세를 좀 지속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이번 상승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다시 탈환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코스피 이제 차트로 제가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그 하락 추세선을 이제 쭉 이어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강하게 이렇게 이제 좀 반등이 나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약간 양봉이 나오면서 이 하락 추세선을 약간 상향 돌파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갭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3,000포인트 이상으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물론 뭐 내일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또 눌림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연말까지는 좀 전반적인 상승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한번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바로 환율인데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1,200원을 넘는 경우가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작년에 그 코로나 팬데믹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환율이 급등을 했었던 상황이고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향 안정화가 되다가 최근에 이제 그 다시 미국에서 뭐 테이퍼링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금리 인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잠깐 이렇게 1,200원 선을 돌파를 했었고요. 그 다음부터 다시 또 이렇게 내려가다가 다시 또 추세선을 그으면 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상승 추세를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꺾였다라고 할 수가 있긴 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장 초반에 환율이 상당히 높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다시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오늘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업종 쪽으로 매수세가 쏠리면서 오늘 이제 그 코스피가 반등이 세게 나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삼겹살 한 근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삼겹살 한 근 가격이 올라가면 일단 제일 좋은 사람은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제일 좋겠죠. 비싸게 팔 수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바로 미국이고요. 그 다음으로 좋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그 정육 업체들, 즉 가공해서 파는 회사들이 좋은 건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일 같은 경우에 환율이 다시 또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다시 한번 조금 눌림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렇게 고무적으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내일 조금 눌림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오늘 이 개파락 부분을 메꾸는 그런 또 장대 음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에 좀 부침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연말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내년도 초반까지는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세가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반도체 업종들이 특히 이제 그 강하게 반등을 했던 이유가 모건 스탠리 그리고 에버코어 ISI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티그룹 이 세 개의 그 이제 투자 회사에서 이 반도체 디램 가격에 대한 전망을 다 상당히 이제 좋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4분기에 디램 값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할 것이다. 또는 뭐 이제 PC라던가 아니면 서버의 그 교체 수요에 의해서 그 내년에 이제 디램 값이 상당히 회복이 세게 나올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모멘텀도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 즉 기업이 어떤 가지고 있는 그 내재적인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이상에는 이렇게 앞으로 좀 주도주 업종이 뭐 반도체 또는 자동차 그리고 향후에 이제 그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그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내년에 상당히 좀 선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방송 끝나고 난 뒤에 무료 방송에서도 역시 내년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내년에 한 10배 정도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또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환율의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 연말까지는 우리 증시가 좀 상승 랠리를 지속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두 번째 별별 이슈 좀 연장선입니다. 오늘 반도체 업종, 전기전자 업종으로 시세가 좀 분출이 됐다면 그동안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2차 전지 그리고 메타버스 게임 관련주들은 오늘 급락세를 좀 보였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뭐 단기적인 하락일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뭐 다시금 뭐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많은 분들께서 좀 염려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LNF 같은 경우에 6.3% 그리고 뭐 첨보 그러니까 최근에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들이 다 최근에 이제 많이 꺾였고 또 메타버스 관련해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아래 꼬리를 길게 달긴 했지만 오늘 이제 한 3거래일 정도 이렇게 이제 4거래일 정도 이렇게 이제 연속해서 음봉이 나왔고 뭐 그 외에 뭐 SM이라던가 YG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쪽도 전부 다 최근에 이제 약간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뭐 메타버스,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NFT 이런 쪽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뭐 포화 상태라던가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성장 가능성이 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라든가 N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장이 커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상당히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달에만 최소한 30% 이상씩 뭐 이따가 장중 특징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덱스터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예, 덱스터. 예. 덱스터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의 14% 가까이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상승세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번 달에만 거의 급격하게 한 2배 이상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할 만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지금 많이 어려운 게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업종별로도 순환매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또 한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게 상당히 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을 빠진다 그래서 무조건 뭐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뭐 여태까지 눌려있던 종목들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철강 업종도 나름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이 조금 상승했다 그래서 또 무조건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섣불리 어떤 매매를 하시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하시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본인만의 이제 포트폴리오,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확실하게 세우신 다음에 그런 원칙 하에서 적절하게 이제 어떤 뭐 종목 교체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의 성장성은 유효하지만 그 테마 안에서도 종목별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투자 철학을 고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말에 지옥을 시청하신 분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계 1위를 차지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 지옥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예. 사실 주가가 다 상승할 줄 알았는데 예. 종목별 희비가 너무 크게 극명하게 예, 엇갈렸거든요. 예. 네, 앞으로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 보다 자세한 얘기는 이제 잠시 뒤에 있는 그 장중 특징주 시간에서 예,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혹시 앵커님 최근에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중에 그 레드 노티스라는 영화 보셨었나요? 아니요, 저는 못 봤어요. 어떤 영화예요? 그게 이제 네. 그 이제 유명한 배우들이 이제 3명이 나옵니다. 네. 이제 드웨인 존슨, 그다음에 라이언 레이놀즈, 그다음에 겔 가돗 이렇게 이제 3명의 이제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고 일단 영화 자체는 저는 보기는 했는데 뭐 사실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재미있다거나 예. 네. 뭐 반전도 어느 정도 다 예상 가능한 뭐 약간 그런 수준인데 이제 뭐 볼거리도 많고 또 이제 뭐 드웨인 존슨이라든가 라이언 레이놀즈 같은 경우에는 뭐 액션 쪽으로도 이제 워낙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 볼거리가 참 많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냥 킬링타임용 영화라고 딱 좋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오늘 그 지옥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그 관련 업종들이 장 초반에는 상승을 하지만 분명히 저는 약간 종목별로 물론 희비가 갈리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그 오징어 게임이 이제 소위 대박을 쳤을 때 그때도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제작사들한테 그 지급하는 그 제작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오징어 게임이 약 한 250억 정도고 그 다음에 지옥도 이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레드 노티스라는 영화의 그 드웨인 존슨 이 한 사람의 출연료가 무려 237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정말로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가성비가 정말 좋은 거죠. 적은 제작비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약 250억 가지고 1조 정도의 수익을 안겨준 그런 정말로 이제 효자고 정말 이제 보면 볼수록 매력이 생기는 그런 이제 콘텐츠인데 반면에 우리나라 회사들 뭐 콘텐츠 제작업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타 어떤 그 기타의 그 어떤 창작자 네. 그리고 제작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러닝 개런티라던가
아니면 본인들이 이렇게 창작한 이런 컨텐츠로 인해서 초과 수익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받아가는 그런 이제 이익 분배 구조가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좀 의욕을 많이 좀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에 좀 이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 수익 분배 구조가 좀 더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콘텐츠 업종들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러한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수익 분배 구조가 개선이 되게 된다면 콘텐츠 관련주들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 흥행만큼이나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세 가지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저희가 사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했던 특별한 종목들을 정밀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5가지 특별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지옥 관련주입니다. IOK인데요.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인 지옥이 공개 하루 만에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 종목들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지옥에 출연한 김현주의 소속사를 인수한 IOK 같은 경우는 오늘 강세를 보여줬는데 장 마감까지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15%가량 상승한 채 마감을 했고요. 종가 2,250원을 지지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장 직후에 상한가를 기록한 다음에 매물이 좀 출회가 됐기 때문에 일봉상으로는 음봉을 보인 채 마감을 했네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램테크놀로지입니다. 액체와 기체 형태의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을 들려줬는데 일본 정부가 2019년 7월 이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가지에 대해 한국에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지 2년여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램테크놀로지의 생산 기술은요, 현존하는 순도 중에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오늘 결국 시원하게 장대양봉 뿜으면서 상한가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8,89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세 번째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입니다. 오늘 반도체 업종만큼이나 자동차 대장주들의 시세도 좋았습니다. 현대차가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확대됐다는 소식에 상승 마감한 채 성공했는데요. 장중에 5%가량 성공하면서 22만 원을 터치하기도 했는데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오늘 장 막판까지 견조한 움직임 가져갔습니다. 4%대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21만 8,50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반도체 업종 빼놓을 수가 없겠죠. 차가운 겨울이 왔던 반도체 종목들 드디어 봄이 오는 걸까요? 디램 업계 3인 마이크론이 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삼성전자만큼이나 SK 하이닉스도 오늘 주가의 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갔는데 이 디램 가격의 악재가 이미 선반영됐다라는 기대감에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장중 7%대 강세 유지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12만 원 부근에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RBW입니다. 마마무의 소속사가 우리 시장에 입성을 했죠. 오늘 시장에 입성한 후에 따상을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RBW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 밴드 최상단인 21,400원으로 공모가가 결정이 됐고요. 시초가 같은 경우는 공모가의 2배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따상을 기록하면서 55,000원도 시원하게 넘어섰는데 다만 오후장 들어서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됐고요. 9%가량 밀리면서 38,95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공모가보다는 아직 상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종목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씩 디테일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옥 관련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IOK인데요. 앞서서 지옥에 대한 별별 이슈를 하면서 여기서 자세히 말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IO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원래 지옥에서
이제 유아인이 주연이라고 많이 이제 생각을 했을 텐데 맞아요. 사실 이제 김연주라는 어떤 탤런트가 상당히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주연으로 복귀를 하면서 이제 그 김연주의 소속사 YNK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IOK가 인수를 했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한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 지옥이라는 그 드라마가 흥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초기에 받은 그 사전 제작비 이상으로는 더 이상 초과 수익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김연주라는 어떤 그런 배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번 더 인지도를 높여서 다시 한번 어떤 이런 다른 어떤 컨텐츠 쪽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된다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오늘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하고 기관애들이 이렇게 이제 동반해서 매도를 많이 했고요. 오늘 이제 상한가로 이제 출발은 아니고 이제 장 초반에 상한가로 갔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IOK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이렇게 그 상승세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약간은 조금 의문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오늘 이제 관련 종목들로 뭐 NEW 그리고 뭐 덱스터 그리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제이 컨텐트리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장 초반에 상승을 했다가 IOK가 그나마 한 13% 정도 상승 마감한 것에 비해서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컨텐츠 업종이야말로 오히려 좀 더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성장성이 아직까지 충분히 열려 있는 그런 이제 회사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중에서 이제 제이 컨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제이 컨텐트리가 이제 그 클라이스 맥스 스튜디오가 이제 지옥을 만든 제작사인데 그 제작사의 이제 모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제이 컨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넷플릭스에 약 53편, 예, 53편 정도의 그 이제 제작한 어떤 그런 이제 드라마의 판권을 이제 계약을 했고요. 또 최근에 이제 OTT로 가장 핫하게 이제 뜨고 있는 그 디즈니 플러스에도 약 한 14편 정도를 네. 예, 이제 그 판매하는 그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송합니다. 예, 이런 이제 제이 컨텐츠라던가 아니면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컨텐츠를 얼마든지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그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수급을 잘 살펴보시면서 매수를 하시면 예, 충분히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오히려 시세를 분출했던 IOK보다는 콘텐츠 관련주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제이 콘텐츠리 같은 경우에 좀 낙폭이 심하게 나타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해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요. 현대차입니다. 자동차의 본고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데 주가에 슬슬 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좀 좋겠죠. 예, 그렇죠. 네. 예.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 새로운 주도주는 네. 자동차 쪽에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TV에서 지속적으로 뭐 기아차나 현대차도 좋지만 이제 만도가 좀 더 좋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현대차가 4% 넘게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제 강하게 이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업종이 기존의 그 반도체 업종에 비해서 조금까지 더 이제 상승 탄력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이렇게 길게 놓고 봤을 때 차트상으로 작년 12월 달에 이때 이렇게 급등했던 때보다는 아직까지도 주가가 더 충분히 위에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또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자사주를 이제 매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 뉴스 발표 이후에 지난주 목요일인데 조금 이제 하락을 하긴 했지만 오늘 다시 이렇게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요. 제 생각에는 현대차도 사실 이제 국민주 중에 하나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실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은 충분히 지금의 상승세를 이제 조금씩 즐기시면서 향후에 이런 어떤 정고점까지 갔을 때, 이 정고점 이상으로 더 상승했을 때, 그럴 때 한번 이제 매도 시점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아직까지도
현대차라든가 기아, 아니면은 뭐 만도, 뭐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런 자동차 관련 업종들에 대해서 자기가 포트폴리오에 단 한 종목도 없다라는 분들은 이렇게 앞으로 향후에 조금씩 눌림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이제 매수를 하시면 나중에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차 외 자동차 관련주들 눌림목 구간을 이용해서 매수 타점을 잘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고점 그 이후까지도 좀 바라본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동차 종목들 내년에 대한 또 주도주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반도체 업종은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SK하이닉스 오늘 탄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내년에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반도체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네. 뭐 차트상으로 보시면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큰 네.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갭으로 상승을 했고요. 이만큼. 예.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작년에 12월 달에 이제 막 삼성전자가 뭐 10만 전자 얘기 나왔을 때 그때의 이제 가격 수준을 오늘에서야 이제 드디어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앞으로도 이제 전망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갑작스럽게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업종으로 너무 이제 순간적인 매수세가 쏠렸기 때문에 또 당분간은 좀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시면서 이런 종목들이 뭐 당연히 이제 최근에 뭐 메타버스라든가 뭐 NFT 이런 종목들처럼 뭐 단기간에 뭐 100%, 50% 이 정도의 이제 수익을 기대하고 매수를 하시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향후에 주도 업종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이제 그 TV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에서도 내년을 대비하자라는 이제 내년에 약 한 10배 정도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TV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해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과연 주도하는 섹터와 주도하는 종목들은 어떤 게 될까요? 전문가님께서 그러한 종목을 오늘 또 선별해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홈페이지로 함께 들어오셔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슈팅스타 네 글자를 검색해 주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 전문가님 사진 아래 노란색 바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 노란색 바를 꾹 하고 눌러주시면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특별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연금술사 전문가님의 황금 종목 탑3를 살펴봤습니다. 우선 비상교육이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단 2거래일 만에 10%가 넘는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만도 같은 경우에는 17%의 상승률을 도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TSI 9월 16일 황금별 공략주였죠. 18,400원 터치하면서 58%, 60%에 가까운 상승률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러한 종목들을 저희가 찾아봐야겠죠. AS를 통해서 네 종목은 과연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요. 이 종목 여쭤봐야겠죠. 네, 삼성전자입니다. 네. 11월 4일 공략주로 말씀을 해드렸고 75,200원 최고가 터치하면서 5%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면서 비상교육과 함께 말씀을 해주셨던 네, 종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비상교육의 수익이 나왔고요. 삼성전자 드디어 좀 터졌습니다.
예. 네.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 네. 작년도 12월 달 작년도 12월 달에 이때 이제 갑자기 삼성전자가 7만 원대에서 8만 원, 9만 원 이렇게 가면서 이 당시에 이제 10만 전자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엄청나게 상승할 거라고 대부분 예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올해 내내 이렇게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조금 전에 그 하이닉스 차트랑 현대차 차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오늘 드디어 종가상으로 이제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는 뭐 앞으로도 이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계속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오르려면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빼고서는 절대로 상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TV에서 약간은 좀 과감하게 이 종목을 이제 추천을 해드렸고요. 사실 저도 이 종목을 추천하면서 좀 많이 뭐랄까 좀 내적 갈등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TV에서 이런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오늘 다행히도 이렇게 이제 5% 넘게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저의 어떤 그 향후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각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원익 IPS라든가 DB 하이텍 이런 그 반도체 업종들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맞지 않았나 이렇게 좀 위안을 삼고 있고요. 앞으로도 삼성전자는 진짜 거의 대부분의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을 그럴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삼성전자가 갑자기 뭐 8만 원 돌파하고 9만 원 돌파하면 또 10만 전자 얘기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느긋하게 좀 긴 호흡으로 좀 보시면 충분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느긋하게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중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입니다. 비슷한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오늘 이 반도체 훈풍이 원익 IPS엔 더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가볍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네. 최고가 43,700원 터치하면서 4%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원익 IPS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죠. 네. 일단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네. 그 미국 출장 소식이 잡혔을 때쯤에 이제 제가 한번 추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이제 하락을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이랑 같이 보셔야 될 만한 종목이 이제 DB 하이텍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노뎁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종목을 좀 같은 그 어떤 이슈의 연장선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세 가지 종목의 공통적인 이슈는 바로 삼성전자의 그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에 미국 출장을 갔다 오면서 거기서 어떤 그 이제 모더나는 이제 백신 관련주고 그다음에 뭐 버라이즌,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이런 이제 전 세계에서 상당히 유명한 그런 회사들의 CEO들과 다 이제 미팅을 했고요. 또 백악관과 또 미국 의회의 주요 관계자들하고도 또 이렇게 이제 그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노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뉴스가 원래 어저께 다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이제 분봉으로 보시면 1분봉으로 보시면 장 초반 한 오후 1시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이런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이제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를 했고요. 물론 이제 상한가 마감을 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상당히 이런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제 삼성전자랑 약간 경쟁하는 이제 파운드리라 그래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긴 한데 사실 삼성전자의 어떤 직접적인 경쟁 상대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이번에 미국을 가서 엄청난 규모의 그 이제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그렇게 반도체 생산하는 공장을 짓겠다라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반도체 가격이 지금은 저점을 찍었다. 앞으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역시 DB 하이텍도 오늘 장중에 거의 한 7%에서 거의 한 10% 가까이 이렇게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원익 IPS도 이제 소부장 반도체 관련해서 뭐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으로 이제 나뉘는데 그런 관련된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요. 앞으로도 삼성전자의 어떤 이런 지속적인 어떤 투자 이슈 이런 게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 종목은 앞으로 계속해서 같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익 IPS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만도인데요. 만도 같은 경우에는 9월 30일 공략주로 소개를 해드리고 66,300원 터치하면서 17%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한 종목입니다. 대표적인 차량용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10월 27일에 고점을 좀 넘길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도 사실 차트를 보면서 상당히 좀 이제 답답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종목이 이렇게 이제 두 번씩이나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직전 고점 돌파 시도를 했는데 아마 제가 이날쯤에도 한번 방송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고점만 돌파하면 충분히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또다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자동차 업종에 대한 어떤 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해결이 될 거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장중에 한 7% 정도 가까이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고요. 이제 만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자동차의 어떤 그 전장 부품, 그 어떤 전기 장비의 부품 외에도 자율주행 쪽으로 한 번 더 모멘텀이 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제 최근에 애플에서 죄송합니다. 애플에서 애플카를 이제 2025년에 이제 내놓으면서 거의 뭐 완벽한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만도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율주행 관련한 회사를 이미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자회사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자회사의 실적이 전부 다 만도로 고스란히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직전 고점만 한번 돌파를 한다면 뭐 7만 원이라던가 아니면 뭐 7만 5천 원 그리고 뭐 8만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장 부품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까지 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8만 원까지 상단이 좀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빠르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TSI인데요.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9월 16일 황금별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18,400원 터치하면서 60%에 가까운 상승률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달성하는 데 성공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첫 방송 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거의 엄청나게 이제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좀 추세가 많이 좀 꺾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차세대 배터리 뭐 전고체라던가 아니면은 뭐 리튬 인산철 이런 쪽의 배터리에 관한 어떤 지속적인 수요 그리고 어떤 그런 기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여전히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신규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12,000원 선 정도 이 정도까지 좀 안착하는 거를 지켜보신 이후에 한번 신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무방에서도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금은 아직 12월이 남았지만 이제 우리는 내년 이후를 이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성장성이 기대되는 그런 시장 그리고 그런 시장 하에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이제 대장주를 꼭 선별을 해서 앞으로 10배 상승할 그런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TV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에도 역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TSI처럼 우리에게 또 수익을 안겨줄 만한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무료 공개 방송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 AS 한번 나눠봤고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저희 슈팅스탁이 12월 6일부터 2시간 빠르게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저녁 8시부터 50분 동안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요. 빠르게 찾아가는 만큼 더욱더 알찬 수익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할게요. 시간 착오 없으시도록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황금별 종목입니다. 오늘도 황금별을 잡으러 떠나볼 텐데요. 연금술사 전문가님께서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이제 네. 나무기술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클라우딩 컴퓨터 쪽으로 최근에 이제 시장의 성장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반도체가 급등을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반도체가 사실 클라우딩 컴퓨터 뭐 서버라던가 아니면 뭐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메타버스, NFT 이런 쪽으로 사실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 업종이 이제 상승을 했다라는 건 그 후방 산업인 어떤 이런 뭐 클라우딩 쪽이라던가 뭐 메타버스 이런 쪽도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상에서 죄송합니다. 일단 차트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저점을 찍고 이렇게 이제 강하게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하고 기관에서 이제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약 한 6.34% 강하게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가는 약 한 4,000원 정도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서 일단 한 3,000원 정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뭐 삼성, LG, SK,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어떤 금융기관 또 공공기관 이런 쪽에서 물론 지금 위드 코로나가 이제 다시 시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뭐 기존의 어떤 재택근무라던가 어떤 화상회의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수요가 한순간에 이제 바로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어떤 지속적으로 이런 클라우딩 컴퓨터에 대한 어떤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고 앞으로도 호실적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별 공략주 클라우딩 관련주 나무기술입니다. 매수가 시초가에서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가 4,000원, 손절가 3,000원으로 굉장히 가격 전략 깔끔하게 제시해 주셨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황금별 공략주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을 황금 수익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연금술사 전문가님과 함께 50분 동안 열심히 달려봤는데요. 아직도 궁금한 게 많고 들어야 될 정보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죠. 또 어떠한 내용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 그 10-100어라고 해서 이제 그게 10배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10-100어라고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 네.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 시장이 급속도로 커질 만한 그런 요인을 갖춘 어떤 그런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공통적인 화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업종이고요. 이 업종 내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고 그렇지만 물론 대장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그 시장이 이제 성장을 다시 할 때 약 한 10배 정도의 상승을 기대할 만한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심 종목 제가 이제 TV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무료 방송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들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를 검색하셔도 홈페이지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리시면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잠시 후에 방송 보기로 변경이 될 텐데요. 그 노란색 바를 꾹 눌러주시면은 잠시 후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월요일도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도 저녁 10시에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